섹션 1. 마라라고의 천둥과 미라플로레스의 침묵. 2026년 1월 3일 오후 8시 15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 그랜드 볼룸. 플로리다의 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지만 마라라고 리조트 그랜드 볼룸의 공기는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곳에 모인 전 세계 주요 외신 기자 200여 명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불과 4시간 전, 전 세계 뉴스 티커를 붉게 물들인 속보 때문이었습니다. 속보: 미군 베네수엘라 미라플로레스궁 공습, 미콜라스 마두로 체포.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테랑 경제기자인 제임스 베넷은 땀이 찬 손으로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5달러에서 순식간에 요동치고 있다는 알림이 계속해서 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패권의 지도가 강제로 다시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우렁찬 안내방송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면서도 특유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 사격처럼 터지며 실내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나의 동료,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트럼프는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밤, 서반구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더 이상 베네수엘라 국민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미군의 통제하에 있으며 곧 정의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제임스는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발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붕괴 직전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혼란이나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녕에 관심 없는 다른 세력이 그곳을 장악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언합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정권 이항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지원이나 협력이 아닌 통치라는 단어. 그것은 사실상 21세기형 점령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인근 해상, 미 해군 제4함대 소속 강습 양육함 USS 아메리카의 갑반위. 해군 네이비실 최정예 팀장인 마이클 샌더스 소령은 작전 헬기에서 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전술조끼에는 아직 카라카스 시내의 먼지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불과 3시간 전 그들이 수행한 작전명 오퍼레이션 리베르타드는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미라플로레스궁 주변의 방공망은 미군 사이버 사령부의 해킹과 전자전기 그라울러 EA-18G의 잼밍으로 인해 먹통이 되었습니다. 정밀 유도폭탄이 궁의 외곽 경비 초소를 타격하여 혼란을 야기한 틈을 타고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마두로의 친위대는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샌더스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타겟 확보 완료. 패티지는 안전하다. 뉴욕행 수송 준비 완료. 다시 마라라고의 회견장. 트럼프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그녀 역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베네수엘라의 모든 권력은 미국의 감독하에 놓일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대통령님, 지상군 파병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것이 장기적인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트럼프는 기자를 쏘아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I don't fear. 미 함대는 지금 카라카스 앞바다에 떠 있습니다. 모든 군사적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앞마당인 서반구에서 어떤 외부 세력도,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임스 베넷 기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먼로 독트린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두로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남미 전체를 미국의 직접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마두로와 그 일당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베네수엘라의 다른 정치인이나 군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뒤로 성조기가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의 머릿속에는 정치적 파장보다 더 거대한 경제 폭풍이 그려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이제 사실상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관리된다면 국제 유가, 에너지 기업의 주가, 그리고 달러의 패권은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 트럼프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석유 기업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망가진 인프라를 복구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다시 부유해질 것이고 미국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경제 원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섹션 2. 검은 황금의 재편과 월스트리트의 환호. The Reshuffling of Black Gold and the Cheers of Wall Street. 2026년 1월 4일 오전 9시 20분 미국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인근 헤지펀드 블랙스톤 캐피탈 트레이딩 룸. 뉴욕의 아침은 까라카스의 밤보다 뜨거웠습니다. 개장 벨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지만 트레이딩 룸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50대의 에너지 섹터 수석 분석가인 사라 제킨스는 4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사라, 엑손모빌 프리마켓 주가 봤어? 12% 급등이야. 쉐브론도 10% 넘게 뛰었어. 옆자리의 주니어 트레이더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라는 침착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통치 선언은 월스트리트에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확실성의 제거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올감했던 국유화 리스크, 부패, 제재가 미국의 직접 통치하에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마이크,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야. 자산의 재평가야. 사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화면엔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벨트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 그동안 마두로 정권의 관리 부실로 썩어가던 그 거대한 검은 황금의 저수지가 이제 미국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자본을 만나 빗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TV 뉴스 화면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PDVSA에 대한 모든 제재를 즉각 해제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재건위원회를 발족하며 엑손모빌과 쉐브론, 코노코필립스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현지 인프라 복구에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WTI 가격 차트가 요동쳤습니다. WTI 85.40달러에서 78.20달러 급락. 유가가 떨어집니다. 공급 과잉 우려인가요? 아니, 이건 공포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야. 동시에 이제 오펙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지. 사우디와 러시아는 지금쯤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걸? 사라는 이 거대한 게임의 본질을 꿰뚫었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에 이어 베네수엘라의 중진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패권을 완성한 것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의 유조선들은 이제 뱃머리를 돌려 텍사스의 정유공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 인근 PDVSA 정유시설. 낡고 녹슨 파이프라인 위로 미군 수송 헬기들이 낮게 날아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와 함께 도착한 엑손모빌의 기술팀장 로버트 랭던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설은 처참했습니다. 펌프는 멈춰 있었고 곳곳에서 원유가 새어나와 땅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랭던의 눈에는 폐허가 아니라 기회가 보였습니다. 이건 노다지야. 펌프만 교체하고 파이프라인만 뚫으면 하루 300만 배럴은 그뜨네. 그가 위성전화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미군 장갑차들이 정유시설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은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자신들의 일터가 미국 기업의 로고가 박힌 깃바 아래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수익은 창출될 것이지만 그 수익의 대부분은 까라카스가 아닌 뉴욕과 휴스턴으로 흘러갈 것임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다시 뉴욕 블랙스톤 캐피탈 오전 10시 또 다른 시장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 5센트에서 45센트로 윅직 상승 중입니다. 휴지 조각인 줄 알았던 채권이 황금 티켓이 됐어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채권들을 헐값에 사들였던 월스트리트의 벌처 펀드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미국이 통치한다는 것은 곧 갚을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가 빚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익은 채권자들에게 최우선으로 배당될 것입니다. 사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에너지 주식 비중 확대, 신흥국 채권 매수. 결국 돈은 가장 강력한 총구를 따라 흐르는 법이지. 사라는 창밖의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럼프의 통치 선언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일지 몰라도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재배치 과정에서 남미의 경제 주권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해방일지 모르지만 남미 경제사에서 오늘은 미국 자본에 의한 식민지화가 완성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환호성 뒤에는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달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섹션 3. 신몬로 독트린과 제국의 법정. The New Monroe Doctrine and the Imperial Court. 2026년 1월 5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의회 회의장. 유엔 본부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측 대표단은 격앙된 표정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 장웨이는 마이크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국은 한 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하고 괴뢰 정부를 세워 자원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대사 역시 거들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통치는 21세기판 식민지 선언입니다. 러시아는 전략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으로 전진 배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 엘리자베스 케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자 신몬로 독트린의 선포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사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청소, 클리닝입니다. 케인 대사는 지도를 들어보였습니다. 서반구는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외부 세력,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이웃을 빚으로 올가매고 마약 카르텔을 지원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미국은 서반구에서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군사적, 경제적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니카라과, 쿠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성조기가 꽂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원칙입니다. 그것은 유엔 천장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었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힘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부활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네수엘라 카라코스 미라플로레스궁, 화려했던 볼리바르의 초상화가 내려진 자리에는 임시로 성조기와 베네수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창백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미 육군 남부사령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베네수엘라 재건 및 안보 협력 조약이라는 두꺼운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하시죠, 대통령 대행. 사령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떨리는 손으로 몽블랑 펜을 들었습니다. 마두로는 잡혀갔고 군부는 미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원하는 안전한 정권 이완의 도구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펜 쪽이 종이에 닿는 순간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은 문서상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조약의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 모든 석유시설의 운영권을 미국 컨소시엄에 99년간 임대한다. 베네수엘라 군대는 무장 해제 후 미군의 지휘를 받는 치안 유지군으로 재편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모든 채무 상환은 유예되며 미국 차관이 최우선 변제된다. 서명을 마친 로드리게스가 고개를 들자 사령관은 짧게 경례를 하고는 위성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카라코스는 정리되었습니다. 통제권 이완 완료. 2026년 1월 7일 오전 9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전 세계의 시선이 뉴욕 남부지검 법정으로 쏠렸습니다. 법원 주변은 수천 명의 시위대와 경찰 그리고 방송중계차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삼엄한 경비 속에 호송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열려 니콜라스 마두로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상징과도 같던 꽃수염은 깎여 있었고 붉은색 셔츠 대신 헐렁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캅칠 손목과 발목의 족쇄가 질그럭거리는 소리가 카메라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한때 한 국가의 수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일개 마약 사범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정 안 판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니콜라스 마두로, 기회는 마약 테러, 자금 세탁, 그리고 미국 시민에 대한 납치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 테이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압도적인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독청 녹취록, 측근들의 배신 진술서. 마두로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덜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국에 도전한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제국의 법정, 임페리얼 코트였습니다. 미국은 피고인에게 종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가석방은 없습니다. 검사의 차가운 선언이 함께 떨어지자 법정 스케치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힘은 국경을 넘는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가장 강력한 승자의 재판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정치인, 아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던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월스트리트의 전광판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4만 5천 돌파. 시장은 정의가 아니라 질서를 원했고 트럼프는 가장 보빅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제임스 베넷 기자는 마감 기사를 송고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두로의 유죄 판결을 보았지만 동시에 다국화 시대의 사망 선고를 목격했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힘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트럼피아나의 시대가 도래했다. 뉴욕의 하늘 위로 제국의 승리를 축하하듯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세계는 다시 숨죽이며 미국의 다음 타겟이 누가 될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